밤하늘은 하늘 전체에 어둠이 우세하며 많은 반짝이는 불꽃들이 우리 머리 위로 떠다닙니다. 그들의 아름다움은 우리 눈에 잘 띄지만 그 이상의 것은 거의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눈부신 작은 점들은 우리 눈으로 볼 때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본성에는 충실합니다. 갈릴레오 이후로 인류는 생물학의 범위를 넘어서려 노력해왔으며 망원경은 우주의 멀리 떨어진 지역을 드러내고 어둠에 가려진 은하계를 발견했습니다. 허블 망원경은 우주의 경이로움과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 다른 망원경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허블은 1990년에 미양 우청과 유럽 우주청에 의해 발사되었으며 지구 표면으로부터 350마일 또는 569km 떨어진 지점을 돌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권의 왜곡과 빛을 막는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지상 망원경들은 허블의 깨끗한 시야에 미치지 못합니다. 97분마다 망원경은 지구를 돌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빛을 수집합니다. 이 빛은 유성우의 구조에서부터 우주의 먼 은하까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허블은 우리가 빛을 보는 것보다 구조를 보며 우리가 안개를 보는 것보다 세부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둠을 보는 것과 달리 허블은 초기 우주의 약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허블의 탐사 덕분에 우리 시대의 가장 매혹적인 우주적 발견들 중 일부를 발견해왔으며 미래 망원경들에 의해 조사될 많은 새로운 질문과 퍼즐이 있습니다. 이는 어둠의 우주를 밀어내기 위한 노력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많은 퍼즐들이 있습니다. 우주에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우주가 생성되었는지, 어떻게 희귀한 물질인 어두운 물질과 어두운 에너지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발견한 우주의 크기와 다양성은 매우 복잡하고 이를 이해하는 것은 아직도 어려운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망원경의 발전으로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력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을 이용하여 보이지 않는 것의 큰 미스터리를 연결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홀 주변 물질의 행동을 살펴보면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현상인 어두운 에너지가 원격의 별 폭발에서 밝혀졌습니다. 먼 별들을 연구함으로써 우주의 나이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주학은 우주의 구조와 맥락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동작하며 현재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물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연구합니다. 우주학은 건물 내부에서 스위치와 콘센트를 검사하면서 전선을 결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는 진공이지만 그 안의 물체들은 더 큰 구조의 일부이며 천문학자들은 이 구조의 물리학을 이해해야 그 구성 요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것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우주에서 가장 먼 물체에서 나온 빛을 받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 은하 대부분은 작고 불규칙하며 명확한 모양이 없습니다. 후블 망원경은 이러한 먼 은하들을 볼 수 있게 해줬습니다. 천문학자들은 거의 비어있는 하늘 패치를 10일 동안 관측한 후 대략적으로 둥근 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후블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해당 팀은 위험을 감수하며 하늘의 빈 공간을 조사했습니다. 대부분의 허블 관측은 몇 시간밖에 걸리지 않으며 이번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시간은 더 적극적인 프로젝트에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허블 망원경은 관측하고자 하는 천체가 너무 어두우거나 작아서 관측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발견된 허블 딥필드 이미지는 3년계의 크고 작은, 모양이 없는 것부터 형태가 있는 것까지 우주의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은하들을 담고 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이후 다른 망원경과 협력하여 고해상도, 장시간 노출 및 다양한 파장 대역에서 작은 하늘 영역을 연구했습니다. 이 차트는 허블의 가장 중요한 딥 스카이 조사와 해당 지역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미지로 우주의 진화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가장 먼 우주는 작은 빨간 점들로 가득한데 이는 은하의 구성 요소이며 확장하는 우주에 의해 늘어난 빛으로 인한 적외선 빛을 발산합니다. 더 가까이 가면 은하가 충돌하고 병합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더 멀리 갈수록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큰 우아한 은하의 변종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의 진화를 관찰함으로써 우리는 오늘날의 우주가 균일한 공백에서 별과 은하가 형성될 준비가 된 불규칙한 우주로 어떻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은하의 차이점은 우주의 초기 단계, 즉 우리가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우주의 일부 구조는 이미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우주의 성형 또는 물질의 확산은 균일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그룹들이 서로 융합하며 작은 조각들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것을 관찰합니다. 이러한 충격은 은하 내에서 변화하는 별의 형태와 발광도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100은 변수성 성으로 각각의 발광 주기마다 밝기가 2배씩 증가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기 위해 우주의 크기와 확장 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주의 크기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 밝기를 기반으로 계산합니다. 세파이드 변수성 성은 특정 유형의 발광 주기를 가진 성으로 그 밝기 변화량을 통해 발광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에서 먼 은하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NGC 4603의 세파이드 변수성 성을 이용하여 은하와 지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이전에는 허블 망원경을 포함한 관측소들은 우주의 나이를 100억 200억 년으로 추정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허블 망원경을 이용하여 다양한 관측을 수행한 결과 현재 우주의 확장 속도와 함께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으로 보다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우주의 나이 추정치는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별과 은하의 진화와 발생 과정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주의 실제 나이는 우주론의 많은 요소들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별과 은하의 형성 타임라인은 이전의 우주의 연령 범위에 대한 문제점을 포함하여 특정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별이 죽는 시간부터 탄소, 질소, 산소와 같은 원소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시간까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소들은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재료입니다. 빅뱅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우주 진화를 대표하는 수학기 시대가 보여지며 137억 년 동안의 우주 진화를 나타냅니다. 제2온화의 결과로 첫 번째 별들의 빛이 찬 수소 안개를 제거하고 나중에는 쿼사가 충분한 자외선 빛을 방출하여 활성 은하의 중심인 블랙홀에 의해 원시 헬륨을 제2온화시킵니다. 라디오 망원경을 사용하여 초신성의 자녀, 먼 은하, 별 생성 영역과 같은 익숙한 우주 물체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쿼사는 하나의 은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며 오른쪽은 두 은하가 충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밝은 물체 중 하나인 퀘이사는 매우 먼 곳에 있으며 크기는 우리 태양계 크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망원경으로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별로 착각되었던 물체는 실제로는 빛 포인트에 불과하며 허블 망원경의 고해상도로 확인된 결과 퀘이사 뒤에 은폐된 은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중심검은 구멍 주변의 지역이 가열되고 엄청난 에너지와 빛을 방출함으로써 퀘이사가 생성되며 이는 폭수의 은하가 합쳐지는 결과입니다. 허블은 은하들이 충돌하거나 서로 부딪히는 중앙의 퀘이사를 발견했으며 타원 은하에서는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빛을 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허블의 관측 결과 이러한 빛나는 은하 중심은 거대한 검은 구멍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허블 망원경의 연구에 따르면 밝은 활동 중심을 가진 대부분의 은하들은 퀘이사들 뿐만 아니라 거대한 질량을 가진 블랙홀들이 은하의 물질을 먹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블랙홀의 질량은 우주의 중심에 형성되는 별 군집의 질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는 은하의 형성이 그것의 블랙홀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거대한 블랙홀의 연구는 은하의 형성과 우주의 구조에 대한 많은 질문을 제기합니다. 왜 일부 지역은 거대한 블랙홀을 가진 은하를 형성하고 다른 지역은 상당히 보통의 은하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그중 하나입니다. 왜 블랙홀 현상은 은하수의 거대한 블랙홀부터 우리 태양의 몇 배 크기의 작은 블랙홀까지 다양한 크기 범위에서 발견될까요? 퀘이사가 초대형 블랙홀 구축 단계일까요? 우주는 빅뱅으로 시작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은하들 간의 거리가 증가하며 확장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주학자들은 우주의 종말을 고려하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했습니다. 우주는 계속 확장하여 은하들이 서서히 멀어지거나 큰 충돌로 붕괴하여 세계가 끝나는 것입니다.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은 이 문제를 고민했습니다.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계속해서 확장하며 속도가 서서히 느려지지만 전적으로 운동량을 잃지는 않는 자동차처럼 감속하며 끝까지 확장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우주의 확장 속도를 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서퍼노바라 불리는 참혹한 항성 폭발의 밝기를 활용하여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의 서페이드 변수 항성들로부터 거리를 측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러나 서퍼노바는 그들의 놀라운 밝기 덕분에 서페이드보다 더 멀리 있는 거리를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신성을 찾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허블 우주 망원경의 선명한 시야를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 팽창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매우 먼 초신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허블의 관측 결과는 전통적인 학설을 뒤엎었습니다. 우주는 감속하지 않고 허블이 촬영한 초신성의 특성을 연구한 결과 우주는 계속해서 가속화하며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언가에 밀려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가속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물질의 일부가 아닌 것 같으므로 이 가속화를 일으키는 것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어두운 에너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야의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이러한 현상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정의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어두운 에너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허블이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열쇠를 갖고 있는 초신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크 에너지의 발견은 형 초신성이라고 알려진 폭발하는 별들의 특징으로부터 알아냈습니다. 이러한 별들은 끊임없이 같은 양의 빛을 방출하므로 밝기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나 형 초신성은 우리와 가까운 별과 멀리 떨어진 별들이 있기 때문에 밝기가 다양합니다. 초신성의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를 비교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이 발생한 은하의 거리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은하들 간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우주의 팽창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가설을 믿었습니다. 코스몰로지스트들은 형 초신성의 밝기를 기반으로 과거에 서로 다른 시기의 우주 팽창 속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허블은 가장 먼 초신성이 예상보다 어둡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들과 그들이 속한 은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가설과 모순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우주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2011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우주 과학자들은 은하의 과학적 발견으로 유명합니다. 은하는 공허함의 바닷속에서 활동의 섬입니다. 우리는 은하의 외부에서 우리 은하인 은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먼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00억 개에서 4영억 개의 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은하 내부의 활동과 먼 거리에 있는 은하들 간의 상호작용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블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가장 강력한 폭발의 원인을 식별하고 은하가 형성되는 방식과 죽어가는 별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하의 연구를 통해 우주의 역학과 모든 것이 형성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주변 환경을 먹이로 삼는 주요 은하들과 은하 중력의 영향으로 형성된 별들을 관측하며 은하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의 과거와 현재 연구는 우리 존재를 형성하는 힘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소형 태양계는 우주 속에 존재하며 미국 공군은 1960년대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한 후 감마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공위성 시리즈를 배치했습니다. 미국은 핵폭발에서 방출되는 특징적인 방사능을 감시하고자 했습니다. 위성은 즉시 감마선 이벤트를 감지했지만 연구 결과 이 폭발과 지구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주의 무작위 지점에서 하루에 1천만억 개의 태양과 같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폭발을 관측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우주의 가장 격렬한 폭발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감마선은 무엇이며 감마선 폭발 97,121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구로부터 120억 광년 떨어진 이 은하는 1998년 감마선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이 폭발은 잠시 동안 우주 전체보다 더 밝았습니다. 이렇게 빠르고 거대한 에너지 방출은 이전에 천문학자들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마선을 발생시키는 극단적인 사건들과 그 이유는 과학자들에 의해 설명되었습니다. 2008년 강력한 감마선 폭발 중에 2단일 물체는 거의 1분 동안 1000만 개 은하 전체의 밝기와 같았습니다. 이 관측은 이 수수께끼를 추적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러한 발사는 흔히 블랙홀이나 중성자성을 생산할 수 있는 거대한 별의 초신성 폭발에서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모든 초신성이 감마선 폭발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며 허블의 관측 결과 많은 감마선 분출은 저금속 함량의 밝은 별 생성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적어도 두 종류의 감마선 폭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금속을 포함하는 별로부터 초신성을 만드는 과정과 그렇지 않은 별로부터 초신성을 만드는 과정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추측되고 있습니다. 저금속 함량을 가진 별들은 죽을 때 블랙홀을 형성하는 반면 고금속 함량을 가진 별들은 대신 중성자성을 형성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감마선 폭발은 종종 블랙홀의 탄생을 알리는 것으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감마선 폭발은 초신성의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데에 또 다른 단서가 됩니다. 초신성은 천문학자들이 우주에서 거대한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러한 거대한 폭발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이러한 폭발을 관찰함으로써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성자성은 초신성 폭발 이후에 남아있는 가스와 먼지로 둘러싸인 별입니다. 중성자성 N49는 이 관측보다 10년 전에 거대한 감마선 폭발을 방출했습니다. 은하의 역사를 추적함으로써 은하의 중력적인 인력에 의한 충돌 및 병합이 은하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초기 우주에서 은하의 충돌은 오늘날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났으며, 이러한 충돌이 은하가 성장하고 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은하인 은하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인근 작은 은하들을 흡수하면서 크기가 증가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은하 내의 별들의 연령, 배열, 조성 및 속도를 연구함으로써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은 전체 은하 충돌 과정을 보여주며 허블이 관측한 다양한 은하 쌍이 충돌 단계와 비교합니다. 시뮬레이션과 고해상도 관측의 조합은 이러한 거대한 충돌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허블이 관측한 30만 개의 어린 별과 오래된 별들은 안드로메다의 헤일로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허블은 안드로메다 은하의 중심 은하 원반을 넘어서 위치한 별들의 지역으로 관측하였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에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이며 지상에서 자주 관측되지만 허블의 해상도는 개별적인 별 수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헤일로 별들은 은하 형성 초기에 이미 형성되었기 때문에 천문학자들은 안드로메다의 별들이 오래되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은하의 외부 지역의 별들은 약 60억 년에서 130억 년 사이의 연령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드로메다는 작은 은하들을 먹어들여 자신의 헤일로로 가져와 자신의 별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허블의 관측 결과 모든 대형 은하는 역사 동안 은하 합병과 상호작용을 겪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수년간 밀키웨이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서로 다가가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충돌할지 서로 접할지 아니면 서로 빗나갈지에 대한 논쟁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언젠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허블은 밀키웨이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직접 충돌 중임을 밝혀냈습니다. 이 두 거대 은하는 40억 년 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로 느리게 그리고 엄청난 춤을 추며 서로 회전하다 결국 하나의 우주로 합쳐질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측면 움직임은 5-7년 동안 허블 관측으로 관측되었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과학자들은 밀키웨이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미래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두 은하는 40억 년 후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은 새로운 은하 영역으로 던져질 것이지만 지구와 그 동반 행성들은 충돌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별 사이의 거리는 매우 멀기 때문에 은하가 충돌할 때 별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별이 죽을 때 형성되는 행성상 성운은 백색 외성으로부터 방출되는 폭사선에 의해 가열된 가스로 약 30억 년 동안 형성됩니다. 태양과 같은 중간 크기의 별들은 가스의 외부층을 우주로 방출시키며 그 뒤에는 뜨거운 핵인 백색 외성이 남습니다.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관측한 희미한 형상들이 초창기 천문학에서는 행성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허블 망원경의 관측을 통해 이전에 방출된 물질이 새롭게 방출된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행성상 성운이 한 번의 죽음의 숨결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폭발로 형성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성운 중 많은 것들이 현재 허블 망원경에 의해 관측되고 있으며, 터널부터 인터라킹 링까지 다양한 복잡하고 특이한 모양들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눈 성운은 우리 관점에서 11개의 기포가 보이는 3차원 구조를 가진 가스 성운입니다. 헬릭스 성운도 마찬가지로 시각적으로 구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운은 평면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합니다. 헬릭스 성운은 거의 직각인 두 개의 디스크로 이루어져 있다는 증거가 있으며,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짧은 시간에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아직 이해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블 망원경의 각 사진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 최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약간씩 더 배울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태양과 비슷한 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기반인 탄소, 질소, 산소 및 철을 생산하며, 이러한 원소들이 우주 전체에 분포되는 방식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죽음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태양의 25배 더 무거운 별은 초신성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 폭발은 중성자성이나 블랙홀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초신성은 별의 물질이 수백만 마일의 속도로 우주 공간으로 던져지는 거대한 폭발입니다. 별 내부에서 형성된 원소들은 별의 수명 동안 분산되어 미래의 성운 원칙과 행성계의 일부가 되며 연료를 다 써서 내부가 축소되고 폭발하면서 외부층이 우주로 쏘아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은하에서 마지막 초신성 관측은 유럽이 북미를 개척하던 1600년대였고 은하의 위성 은하 중 하나인 대마종성운에서 초신성이 지구에 도달한 것은 1987년이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3년 후 발사되어 초신성을 처음으로 근접해서 관측하기 시작했으며 초신성 1987A의 스타버스트는 1994년부터 2006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허블은 반복적으로 초신성 1987A를 관측하여 폭발한 별 주위의 가스링과 덩어리가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별의 폭발로 발생한 물질이 죽어가는 별 주위 6조 마일에 이르는 가스링을 밝히며 20년 이상에 걸친 초신성 관측은 우리에게 더욱 깊은 이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수천 년 동안 진행되며 태양의 100배 이상 무게를 지닌 초거대 별 또는 두 개의 초거대 별인 에타 카리나도 허블에 의해 관측되었습니다. 1843년 에타 카리나는 잠깐 우리 밤하늘에서 두 번째로 빛나는 별이었습니다. 허블의 이미지는 불안정한 별이 폭발하기 전 뜨거운 가스 두 개의 엽을 방출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에타 카리나의 질량이 전체 은하를 능가하는 초초신성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철보다 더 밀도가 높은 원소는 대규모 별에서 생성되며 이들이 죽을 때 물질이 우주로 방출됩니다. 금반지나 티타늄 시계밴드와 같이 지구상의 물질도 초신성에서 생성된 것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운명에 젖은 에타 카리나는 불안정한 별로 언젠가 초신성으로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150년 전의 분출로 인해 초당 150만 마일의 속도로 가스엽이 우주로 쏘아 올라갔습니다. 이상 우주의 기이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